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나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낮 기온이 33도를 웃돌 것이란 예보입니다. 네, 이번 더위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비 소식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찜질방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입니다. 찜질방에는 그래도 얼음방이라고 있는데 요즘은 정말 피할 곳까지 없을 정도로 계속 덥습니다. 어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잤을, 잘 못 이뤘을 것 같은데 끈적끈적하고 덥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날씨 그야말로 푹푹 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마자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밤사이에는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그리고 아침 사이까지 서울에서도 첫 열대야가 발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대야는 아침까지도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 이런 현상은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을 때 나타납니다. 수증기가 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게 되면 밤이 돼도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기온도 기온이지만 무엇보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낮밤 가릴 것 없이 더욱 끈적거리고 더운 겁니다. 네. 오늘도 전국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충청 이남으로는 폭염특보가 해제가 됐지만 서울과 경기, 강원으로는 나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원주가 33도, 대전 30도로 여전히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외출할 계획이 있다면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겠고요. 특히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장마철에 이렇게까지 더웠나 싶을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왜 이렇게 장마철에 더운 겁니까? 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볼 때 보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긴 하지만 보통 이 정도까지는 덥지는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더위는 장마가 끝나는 시기, 그러니까 7월 하순이나 8월 초쯤에 나타나는 더위인데요. 장마가 종료될 때 장마 전선이 북쪽, 그러니까 북한 지방으로 밀려 올라가게 되고 장마 남쪽에 위치한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른바 찜통더위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폭염은 예년보다 약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장마철에 찜통더위가 빨리 찾아오는 것은 지난주 북상했던 태풍의 영향이 큽니다. 태풍이 중국 남부로 비껴나가긴 했지만 태풍이 북상하면서 막대한 양의 열대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몰려오다 보니까 북서태평양 고기압이 힘을 더 얻게 되고 네.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완전히 밀려나가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늘까지만 좀 잘 이겨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지난 일요일에 소멸한 태풍 네파탁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좀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더위의 원인이 네파탁이었군요. 네. 그런데 이 네파탁이 소멸되지 않았나요? 소멸이 됐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덥고 비가 내리게 되는 건가요? 네, 먼저 네파탁은 지난 토요일 중국 남부에 상륙을 하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일요일에는 푸저우 부근에서 더 이상은 태풍이 아닌 열대 저압부로 세력이 약화가 됐고요. 따라서 언뜻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이 왜 우리나라에 비를 뿌리는가 의아해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풍이 다량의 열대 공기를 우리나라에 밀어 올린 것처럼 이번에는 태풍이 남긴 비구름들이 바람을 타고, 그러니까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면서 한반도에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구름이 유입되는 오늘은 충청 이남으로는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특히 남해안으로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중부지방은 내일 40mm 안팎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태풍보다는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동반했던 폭풍이었다 보니까 비가 집중되는 남부지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 며칠간 20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려서 현재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비가 집중될 경우에는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비가 집중될 경우에는 추가 피해가 날 수가 있고요. 특히 산사태나 축대 붕괴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앞서 비가 많이 내린 뒤에 폭우가 쏟아질 경우가 피해가 훨씬 더 크고 또 눈덩이처럼 피해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설물 점검을 잘 하셔서 이번에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비 피해가 없도록 좀 대비가 철저하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오늘 있을 또 앞으로 있을 폭염도 대비를 또 잘 해야 하잖아요. 폭염에 대처하는 요령이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주시죠. 네, 어찌 보면 폭염을 좀 다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폭염은 태풍보다도 무서운 것이 바로 진짜 폭염입니다.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뭐 본인도 모르게 의식을 잃을 수가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일본에서는 폭염으로 3명이 사망을 했고요. 600명이 넘는 사람이 병원으로 이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더위병은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만 20대나 30대의 건강한 사람도 순간 방심하면 폭염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을 더 이상은 가볍게 생각하지는 말고 대처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폭염 피해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장시간 바깥 활동을 피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온열 질환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폭염 환자 발생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집중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는 되도록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겠고요. 또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통풍이 안 되는 곳은 절대로 피해야 되겠습니다. 또 외출할 경우 햇볕이 잘 흡수되는 어둡고 달라붙는 옷은 입지 말아야 되겠고요. 뜨거운 음식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비가 온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더위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도 되지만 피해가 없도록 또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군요. 네,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